안녕하세요. 저는 감정노동관리사 과정을 강의하게 될 박정우라고 합니다. 아마 감정노동관리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감정노동관리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뿐 아니라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이 감정적인 소모에 의해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정노동관리사라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듣고 이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미 취업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취업 현장에, 그리고 특히 서비스 업종 대부분은 감정노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사나 컨설턴트로 그 진로를 잡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CS 담당자가 돼서 실제로 이런 감정노동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으신 이후에 여기에서 배우시는 자격증뿐 아니라 배우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툴 혹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실제 내 사업장 혹은 조직 내에 감정노동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정노동관리사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진행 과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일단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전을 알게 되면 실제로 감정노동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노동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 감정노동의 특성, 감정노동과 건강, 그리고 감정노동 관리 전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행학습으로 일단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 정의부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마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지금 현재도 많이 받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마 내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푸는지 자신만의 노하우 혹은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스도 정의가 굉장히 많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정의라고 해서 외부 압력과 이에 대응하는 긴장 상태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 놨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제외한 내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산이라든가 계곡 이런 데를 놀러 갔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산에서 흐르는 그런 시냇물 소리, 물소리라든가 혹은 새소리, 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힐링이 되는 그런 소리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것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행동적인 제약을 줄 수 있는 모든 어떠한 것들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항상 받고 사는 것이고요. 항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관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이 감정 노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감정 노동의 실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직무 스트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직무 스트레스 잠깐만 보고 갈 건데요. 자, 업무상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상 요구사항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원하는 바, 자, 이런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왜 직무 스트레스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다룰 감정노동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직무 스트레스가 더 큰 개념이고, 이 안에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무 스트레스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상 요구 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근무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기존에 원래 물리학 용어였습니다. 이게 의학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되기 전에 일단 처음에 먼저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 이 정상에서 처음에는 이 몸의 상태가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실제로는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저항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는 알아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을 해서 실제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최고점이죠. 여기 왔을 때 실제로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은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피곤할 것 같고 아플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내 몸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을 때예요. 여기서는 충분히 저항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넘겨버리거나 그대로 쌓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상태를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점점 이제 힘이 딸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점점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소진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그 업무상 혹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소진 단계에 있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 소진이란 뜻이고요. 완전히 타버린, 그래서 재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아웃이 되게 되면 내가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증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바도 없고 또 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 이 정서적으로 불만족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번아웃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이 감정 노동에서도 이 번아웃에 관련한,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에서 어떻게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이 감정 노동을 관리하는 데 가장 큰 그 차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시나요? 자,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정의 때문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기운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혹은 정서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스트레스 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 학. 우리가 학문을 얘기할 때 뒤에 학자를 붙이죠. 근데 스트레스 학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학이라는 말은 없고, 굳이 우리가 스트레스 학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혹시 이게 한 번에 읽혀지시나요? 자,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죠. 예, 스트레스 학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끊습니다. 여기서 사이코, 정신이란 뜻이죠. 유로,
뉴로, 신경. 자, 정신적인 부분, 또 신경, 엔도, 이건 내분비란 뜻입니다. 뒤에 이뮤놀로지. 자, 이건 면역학이란 뜻이죠. 자, 정리해보면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학이란 뜻이에요. 이 스트레스 학이라고 하는 걸 굳이 정의하자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신체적인 어떠한 반응, 내 몸의 반응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비로소 스트레스가 관리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뒤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곧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정신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서로 크로스로 확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성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자, 항상성이란 말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내 몸은 그 안에서 가능한 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몸에서 가능한 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자, 이거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우리 뇌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의 패턴을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이 평온한 상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혹은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인다. 자,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아마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그 무도에 관련한 그런 영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뜻이에요. 자,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존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때 내 살을 내어줄지언정 상대의 뼈를 취해서 내가 결국에는 생존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게 왜 스트레스에 들어왔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야 되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반응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왜 안 좋다 혹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면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살을 내어줬어요. 그러면 뼈를 취해서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 현대 사회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다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되질 않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반응은 내 몸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꾹꾹 눌러 참고 다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 내가 살은 내어줬는데 뼈를 취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내 살만 내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결국에는 내 몸에 상처가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감정 노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받는 것뿐 아니라 이미 내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이 감정을 원래의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돌려놓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몸이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드레날린 그리고 밑에 코티솔. 혹시 들어보신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드레날린 하면 여기 보시면 심장 및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이 하는 역할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이다 라고 하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생존에 가장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단위가 아주
적은 양이에요. 우리가 이 단위 혹시 피코그램 퍼 ml. 자,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데요. 자, 피코그램 퍼 ml.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cc에 피코그램, 어느 정도의 피코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이 피코그램이라고 하는 게 10에 마이너스 12승이에요. 12승.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이게 어떤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죠?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거죠. 1cc 안에 10의 마이너스 12분의 몇 그램. 요게 바로 호르몬의 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적은 양의 호르몬이 내 몸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 내 몸은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특히 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라고 하는 게 내 몸에서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투쟁 혹은 도피 상태에 가장 유리한 몸 상태를 만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어요. 여기서 내가 투쟁에서 그냥 쭉 밀고 나가서 정면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너무나 큰 상황이니 여기서는 내가 빠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도피의 상황으로 갈 것이냐를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 내 몸에 일단 이 근육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둘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 뒤에서 같이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잉크입니다. 자, 잉크가 딱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수조가 있는데 투명한 수조예요. 투명한 수조에 물이 1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요. 컬러 잉크인데, 자, 만약에 빨간색 잉크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1리터에 비하면 한 방울이라고 하는 그 잉크의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인데, 이 한 방울이 탁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변하죠? 붉은색 잉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수조가 전체적으로 붉으스름해지게 되고, 파란색 잉크가 들어가게 되면 푸르스름해진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수도꼭지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우리 몸은 수도꼭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수도꼭지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 호르몬들을 틀거나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수도꼭지를 틀 것이냐, 아니면 잠글 것이냐, 이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 감정 노동 관리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에 대한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겨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얼마나 세게 틀었느냐, 적게 틀었느냐가 바로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얘를 그냥 뜨거운 물이라고 할게요. 뜨거운 물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다. 우리가 소위 말해 열받는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온수로 표현한다면, 자, 뜨거운 물이 내 수조에 한가득 담겼습니다. 근데 이게 나의 상태예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아주 뜨거운 상태예요. 자, 이거를 식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일단 이 뜨거운 물을 잠궈야겠죠. 자, 잠궈서 그냥 식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뜨거운 물을 빠르게 덜어내서 식힐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 뜨거운 물을 잠그고 냉수를 틀면 되죠. 찬물을 확 틀어버리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 온수에서, 이 뜨거운 물에서 온수가 되는 수준, 적정한 온도가 되는 수준까지 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모든 방법들이 우리가 감정 노동 관리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은, 자, 이게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방법은 그냥 뜨거운 물만 잠그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방법은 적극적으로 찬물을 틀어서 식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떠하냐, 내 근무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첫 강의였는데 우리가 이 첫 강의 보시면서 벌써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 너무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벌써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몇 가지 기본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만 이해하고 간다면 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선행학습으로 조금 해봤고, 아마 이 강에서도 약간 더 다루고 나서 본격적으로 감정노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강이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